자, 9월 30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64,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차트 보시면 이번 주말에는 약 1% 내외로 거의 변동성이 없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조정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차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차트 위주로 여러 가지 보여드리면서 대비책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있는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영상 시작에 앞서서 늘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최근 영상이죠. 최근 영상이죠. 10일 전인 19일 날 올려드린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폭등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한 62,000달러 정도 됐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 제목을 보면서 아니 저번 영상에서는 폭등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제 말씀하는 게 또 조정 대비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한다. 말 바꾸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은 여기 있는 지금 이 위치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위치고 제 큰 틀, 말했던 이 폭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큰 틀을 보고 있는 게 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컵앤핸들 패턴을 해서 여기 보시면 엔딩 타겟이 12만 불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뭐 엘리어 파동에 이제 5파동이 남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죠. 쉽게 말해서 저는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은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의 뭐 예를 들면 지독한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락장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소나기 정도는 우리가 피하자라는 건데 그 부분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런 차트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에서 조정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수 있겠다. 소나기 정도의 단기적인 조정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 제 큰 틀, 말 변하는 거 없습니다. 제 관점 큰 틀은 앞으로 상승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대표님 말이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결국은 오르신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왜 굳이 소나기, 이런 조정들을 왜 굳이 피하지 않고 막고 있느냐는 얘기인 겁니다. 살짝 피하고 또 다시 날씨 좋을 때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자주 올려드리고 하는 건데, 저는 결국 이전 영상과 관점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차트를 아까도 말했던 종합을 해본 결과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어떻게 대비하고 생각하자라는 것인지, 그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은 바쁘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렸던 이 단기 조정이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은 상승이 계속 남아 있다. 결국은 이 조정 소나기다. 상승이다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막 바쁘신 분들은 영상 다 되시면 됩니다. 농담이고 자 그럼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차트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오랫동안 보셨죠. 근데 이 차트가 여기 아래 구간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을 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66.5K에 대해서는 이 가운데 구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66.5K 이 구간에 도달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1차적으로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USDT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가장 이번 조정을 피하는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됐었는데 제가 2주 전 영상이죠. 2주 전의 영상에서 6개월 동안 100% 알려준 차트다. 이래도 안 믿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USDT 도미넌스 차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채팅방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그때 보시면 지금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 날 채팅방에 올려드리면서 이 차트
그냥 차트에 이 텍스트까지 그냥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저는 이 관점 변하지 않는다. 9월 19일 기준이죠. 10일 전의 기준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USDT 도미넌스가 하단 찍는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65에서 66K가 목표 저항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10일 전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저항을 맞겠다라고 본 게 65에서 66K 정도라는 거죠. 10일 전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근거를 뒷받침해 준 게 아까도 말했던 USDT 도미넌스 차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 아직 하락을 하기 전이었죠. 여기에서 떨어지기 전이었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아래 구간까지 도달을 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전과 같이 여기에서 올라간다. 이 USDT 도미넌스 차트는 비트코인과 반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에서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난번 19일 같은 경우에는 목표 타깃을 잡았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해서 여기 깃발 표시 있죠. 이런 식으로 타깃을 잡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달을 했으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구간에 이전부터 계속해서 왔던 구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인 조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금 이따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그리고 또 있어요. 여기 블리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이제 깃발 패턴인데, 지금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을 만약 돌파를 한다.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주면은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저항에 있기 때문에 저항을 쉽게 한 번에 이렇게 빠르게 뚫지는 못하거든요. 여기에서 살짝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브레이크아웃이 나오기 전이었고 저항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트, 그리고 이 차트 종합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저항 쪽에 있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높여놨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9월 28일이죠. 토요일 날 현재가로 숏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 66K.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목표 여기까지 도달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65에서 66K가 목표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종합을 했을 때 66K 정도는 오히려 반대로 저항이라 생각하고 숏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 체결되셨죠. 체결됐고 그리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포지션 이렇게 구간까지 설정을 해드렸어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진입을 하고 목표 타깃 여기까지 잡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 구간 올라가면은 스톱로스 잡자. 그러면 리스크보다는 보상률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스로 구간까지 체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있는 구간 진입을 해서 나중에 여기 있는 1차 매도까지 진행을 하고 여기 보시면 65K죠. 1차 매도까지 진행을 했고 스로는 안 터지고 우리가 견딜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1차 매도 구간 설정을 65K로 잡아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물론 저도 손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손실 볼 때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 100% 무조건 100점 100승하는 곳은 없죠. 그래도 저는 확률상으로는 저는 승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맨날 하는데 이거 나 혼자 안다 해가지고 제가 돈 더 버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걸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남들이 안다라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버는 이런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께 제가 열심히 공부한 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도 열심히 분석해서 제 포지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솔직히 이렇게 올려드릴 때마다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 믿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저도 이렇게 용기 내서 제 포지션들 다 알려드리고 정혜원방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영상의 아래 구간 많이 물어보셔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아래 구간에 보시면 이 아까 말했던 제 포지션 전부 다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방 아니더라도 무료 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구간들 이렇게 반등을 주고 비트코인 하락을 줄 수 있는 저항 구간들의 위치를 했다라는 거고, 아까도 말했던 결론은 여기 있는 구간 단순한 소나기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 보시면은 200일 이평선이 있죠. 200일 이평선 같은 경우에 이 흰색 선인데, 보통 상승을 하려면 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하락을 하고 여기가 뚫리면 하락폭이 키워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200일 이평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상승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만약에 이탈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12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이 데드 크로스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는데, 일단 여기 아래 구간에서 계속 머물다가 지금 여기 200일 이평선 저항 돌파를 시도를 했고 결국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내려오면 안 된다. 이 구간 지켜야 된다. 이 200일 이평선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걸 가장 우리가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위치가 63.5K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을 꼭 반드시 지켜주면서 위에서 움직여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말했던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이 블리시 플래그 패턴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뭔가요? 이 플래그 패턴, 블리시 플래그는 여기에서 이 구간 브레이크아웃 나오면 상승을 하는, 일단 상승 쪽의 가능성을 높게 두는 차트거든요. 아까도 말했던 거, 여기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에서는 일단은 조정을 우리가 염두를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 차트도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두는 차트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은 저는 변함없이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이 블리시 플래그도 결국은 브레이크아웃 나오면 상승하는 차트입니다. 근데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먹고 있어요. 숏은 짧게 먹고 이제 롱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말했던 거, 대표님 그러면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전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다시 조정받고 이런 가능성을 왜 이전과는 다르게 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늘 말씀드렸죠. 이번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리고 말했던 금리 인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했던 거, 금리 인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와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블랙스완이나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한 이런 의미로 지금 인플레이션도 다 잡았고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맹신할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 10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많았습니다. 확률상.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보통 8, 9월이 이렇게 저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많이 했는 이유가, 이건 진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이건 블룸버그에서도 말했는 건데, 8월, 9월에 이제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뭐 휴가도 많이 가고, 그리고 이제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보통 해칭으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하락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0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마지막 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미국 대선이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10월, 11월, 12월은 좀 상승 쪽에 무게를 많이 뒀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저는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한 번 더 남았다. 이런 식으로 커벤앤들 그리고 엘리엇 파동 여러 가지 차트 봤을 때 저는 일단 12만 불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되겠죠. 물론 이제 마지막 시즌에는 알트코인들도 여러 가지 많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트코인들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알트코인들을 봐야 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을 거고, 마지막 좋은 시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좀 좋은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거래소 대비 이제 전통 금융기관 펀드라고 하죠. 보유한 비율이 높으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펀드 비율이 높아지니까 상승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펀드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전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상승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가 있는 차트였어요. 그래서 퍼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래들은 이제 위아래 이제 자꾸 정신없게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일정만 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파월 의장 연설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구매자 관리 지수 높게 나와야겠죠. 고용 지수 높게 나와야겠죠. 구매자 지수 높게 나오고, 물가는 낮게 나오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비제조업 고용지수 목요일 날에 있는 거 높게 물가는 낮게 나오면 되고요.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는 이게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됐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 우려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 준항 건수 계속 낮게 나오면 좋겠죠. 고용률 실업률도 낮게 나오면 좋겠죠. 고용지수 높게 나오면 좋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어떻게 됐죠? 높게 나오면 좋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번 주 일정 잘 체크하셔서 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점 다시 한번 계속 같은 말이지만 큰 틀에서 상승이다. 일단 단기적인 조정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였고 그 구간 우리는 계속해서 잘 발라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쇼 포지션은 1차 매도했고 지금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에서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좋은 자리에서 상승 쪽에 롱 쪽에 베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